예, 요즘에 미국 등지에서 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올인사이드 ACL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올인사이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전에 현재까지의 ACL 리컨스트럭션의 간략한 히스토리를 보고 그 올인사이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CL 리컨스트럭션 과정은 터널을 뚫고 그라프트를 패싱하고 그라프트를 픽세이션하는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터널을 뚫을 때는 위치나 뭐 테크닉 등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라프트 패싱할 때는 뭐 와이어나 수초를 써서 할 수 있겠고, 픽세이션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 위주로 좀 살펴보면은 터널을 뚫는 위치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아이소메트리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하는 아나토미칼 혹은 렉탱귤러 오발 터널이 있겠고, 아나토미칼은 또 싱글 더블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 상으로는 피머는 트랜스티비얼 테크닉,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트랜스티비얼 테크닉, 액세서리 AM 포탈,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티비아는 풀본 터널, 그 다음에 올인사이드 테크닉 터널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개념이 이제 아이소메트리였는데, 이거는 그 지난 이제 ACL 강의에도 있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피고 할 때 이 길이가 변하지 않는 아이소메트리가 있다. 길이가 변하지 않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릎 굽혔다 폈다 할 때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라프트의 텐전이라든지 불필요한 힘이 가해지지 않아서 리테어가 잘 없을 것이다, 잘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몇 시가 이제 아이소메트릭 포인트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뭐 11시, 1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오버 더 탑에서 이제 5내지 7mm 안테리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살펴보면은 뭐 거의 뭐 이제 이론적인 뭐 그런 거였죠. 이게 실제로 이제 아이소메트릭 포인트는 없는 거고, 최소 이제 2, 3mm의 랭스 체인지가 우리 0에서 이제 90도 플렉션 할 때 이제 스터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소메트리가 없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알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소메트리로 수술을 했더니 로테이션 인스테빌리티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또 동반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형태의 그 수술 이제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나토미칼 리컨스트럭션이고, 현재까지도 이제 많이 이제 쓰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소메트리가 없고, 이 아이소메트리를 쫓으려고 이제 세로로 하다 보면은 11시로 하다 보면은 로테이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리지널 로케이션에다가 이제 설치를 ACL을 수술을 하자, 이런 게 아나토미칼 리컨스트럭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는 이제 싱글 번들이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더블 번들이 있었는데, 싱글 번들 같은 경우에는 후에 모디파이드 트랜스비얼 테크닉, 액세서리 메디알 포탈 테크닉,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으로 이제 세 가지 테크닉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더블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이제 추종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액세서리 메디알 포탈 테크닉만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제 아나토미칼에는 싱글, 더블 번들이 이제 있다고 이제 아시면 되고, 그 이제 이게 로테이션 인스테빌리티가 생긴 거에 대한 분석한 이제 논문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12시에 가깝게 뭐 11시나 1시로 하면은 이게 버티칼 하기 때문에 이제 회전 불안정성을 못 잡아주는 거 문제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호리젠탈하게 하면은 뭐 10시 반, 10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로테이션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 뭐 우리 이제 교실에서도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아이소메트리 때 많이 하던 게 트랜스티비얼이었으니, 그거를 조금 수정하는 형태의 모디파이드 트랜스티비얼 테크닉이 자연스레 이제 발전이 되었고, 이렇게 뭐 10시 반 내지 10시 그리고 2시 정도까지 많이 눕혀서 하는 그런 형태의 터널링 테크닉이 이제 도입이 되었죠.
예, 그래서 수술하는 이제 장면들을 보면은 티비아 터널을 뚫고 거기에 이제 디펜던트하게 이제 피머 터널을 이렇게 뚫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기존 전통적인 트랜스티비알은 좀 더 이렇게 높게 세로로 12시에 가깝게 가는데 여기 좀 더 누워서 가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도입된 터널링 테크닉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액세서리 AM 포탈, 그다음 아웃사이드 테크닉입니다. 이런 형태로 좀 더 그 인디펜던트 터널 테크닉을 하면은 요 두 개를 이제 인디펜던트 터널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한 위치에 좀 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이제 있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다 있는데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모디파이드 트랜스비얼 테크닉은 이제 디펜던트 터널이라고 하고, 왜냐면 이게 티비아 위치에 따라서 피머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게 옵티멀 앵글을 얻기가 이제 좀 쉽지는 않죠. 그 다리 조작을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근데 장점은 터널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뷰가 우리가 수술하는 뷰에서 상당히 편하게 볼 수 있는 퍼밀리언 뷰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웃사이딩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터널 길이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랍 테일링의 장점이 있는데, 근데 밴딩 앵글이 이제 커서 밴딩 앵글이 그 이제 꺾이는 그 어퍼처 부위에 그래프트가 이제 좀 갈리는 그런 현상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웃사이드니까 인시전을 추가로 내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또 장점은 그 바깥 인시전을 통해서 ALL 리컨스트럭션이라든지 테노데시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수술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트리 포인트, 피머에 들어가는 그 엔트리 포인트가 아스로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엔트리 포인트가 조금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테크닉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 액세서리 에임 포탈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이제 작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터널 사이즈가 되게 작을 수가 있습니다. 터널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20mm가 돼야 크라프트 힐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엔도 버튼을 뭐 쓴다 그러면은 최소 이제 25mm 이상은 이제 터널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숏 터널에 이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좀 큰 사람이 좀 더 장점이 있는 테크닉이 되겠고, 테크닉이 좀 미숙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골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프트 리밍을 할 때 카틀리지 인저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프리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야가 상대적으로 두 개에 비해서 좀 좋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세서리 인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더블 번들에서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싱글 번들도 많이 쓰였는데, 어쨌든 더블 번들에서는 액세서리 인 포탈을 쓸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구멍을 두 개를 뚫어야 되는데, 아웃사이드 인으로는 이걸 정밀하게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더블 번들이 한창 각광받을 때 액세서리 AM 포탈과 햄스트링 조합이 많이 그 각광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서스펜저리 픽세이션 디바이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발이 돼서 많이 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CL에 대한 컨셉이 이제 2014년 정도 되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 AM 번들, PL 번들 이제 하던 것들이 다이렉트 파이버, 인다이렉트 파이버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다이렉트 파이버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포스티리어 콜티칼 라인에서 연장되는 선에서 그 ACL 파이버들이 되게 얇게 이렇게 리본처럼 그 존재하는 그 파이버가 상당히 힘을 많이 받는 중요한 파이버고,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이제 파이버들은 이제 인다이렉트 파이버로 다이렉트 파이버에 비해서 로드 트랜스퍼를 조금 더 적게 한다, 이런 이제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ACL을 리본처럼 좀 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래서 터널을 이전에 이제 동그란 터널에서 렉탱귤라나 오발 터널로 이제 뚫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도들을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각각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아나토미칼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다 쓸 수가 있는데, 트랜스티비알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본이나 소프티슈 둘 다 쓸 수 있게 되겠고요. 모디파이드 트랜스티비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런데 이제 아웃사이드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킬러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소프티슈를 본 블럭이 있는 거는 패시지를 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한 15mm 정도 되면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20mm 정도 되는 본 블럭은 패시지가 이제 무릎이 엔간히 크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프티슈를 쓰게 이제 되겠고요. 액세서리 AM 포탈은 뭐 본 소프티슈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렉탱귤러 오발 터널도 주로 이제 액세서리 AM 포탈을 통해서 밖에 할 수가 없게 되겠고, 이게 이제 터널 입출입이 트랜스티비알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티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풀 터널을 보통 쓰는데 올인사이드를 이제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디펜던트한 포션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좀 볼 거는 올인사이드 테크닉이고, 이거는 이제 피머 터널은 아웃사이드, 그리고 티비아 터널은 그 올인사이드, 그리고 크라프트는 소프티슈로 쓰는 그 테크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인사이드가 그 뭐 미국에서 이제 뭐 각광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일단은 본 프레저베이션을 이제 당연히 뭐 할 수가 있고요. 코티칼 티비아 코티칼 본을 완전 뚫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라프트 힐링이 이제 그라프트 본 힐링이 서컴퍼런셜하게 이제 된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코티칼 본을 날리질 않기 때문에 뭐 페인이나 스웰링 같은 게 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타이 할 때 스크류를 안 쓰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를 좀 적게 쓴다는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그라프트 텐저닝을 좀 이제 여러 번 이제 하게 돼서 우리가 텐전을 위아래로 적절히 조절하면서 적합한 텐전을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컨선도 좀 있는데, 이게 픽세이션 스테빌리티가 좋냐, 그리고 이 그라프트가 소프티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올인사이드를 하려면은 그 ACL 스탬프를 거의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랩넌트 프리저베이션을 많이 할 수 없다는 좀 컨선이 있고요. 그리고 그라프트 소켓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좀 테크닉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되고, 그 이제 마찬가지 말인데 좀 수술이 다른 테크닉에 비해서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데바로 이제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렇게 ACL을 이제 테어를 만들고 안테리어 드로우를 이제 해보는 무릎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라프트는 이제 카데바에 있는 자기 이제 햄스트링을 이제 이렇게 하베스트를 해서 그 타이트로프 RT, 요거죠. 메탈 버튼 있는 타이트로프 RT랑 그 다음에 이제 ABS 버튼 시스템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 ABS는 이제 타이트로프의 소프티슈, 그 메탈 이 림이 없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올 인사이드이니까 그 위에도 이제 타이트로프로 타이트닝 해줘야 되고 밑에도 타이트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ABS 버튼이랑 타이트로프 ABS가 짝을 이뤄서 티비아 쪽에 타이트닝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인사이드를 할 때 이제 흔히들 그 수초 테이프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수초 테이프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해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요 타이트로프 RT를 이제 보면은 그 좌우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리딩 수처가 두 개가 이제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여기 이제 타이트닝하는 수처가 있게 되는데, 요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제거를 합니다. 점박이를 놔두고 이제 긴 걸 제거를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요 수처 테이블 로딩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처 테이블 이렇게 이제 로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이제 크라프트 마스터에 이렇게 이제 걸면은 우리가 하베스트한 크라프트를 이제 프레퍼레이션을 준비가 된 거고, 크라프트 프레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세미티를 이제 이용을 했고, 그 뭐 27cm 정도의 크라프트가 나옵니다. 그 27cm 정도가 나오면은 대략 한 트리플드 혹은 쿼드러플드로 했을 때 뭐 7.5 내지 8.5mm 이제 그 두께의 크라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7cm 하나 나오면은 그 저기 밑에 거는 안 떼도 되겠다, 이제 그라실리스는 안 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피모럴 사이드에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TBR 사이드도 아까 타이트로프 그 ABS를 이제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라프트 랭스를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4번 쿼드라플로 만들어 봐가지고 측정을 해보죠. 그러면 대략 한 7cm, 7.5cm가 나오는데 보통은 7.5cm 내지 7cm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올인사이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 요거보다 짧으면은 안 좋고요. 6.5 이렇게 되면은 그라프트가 이제 피머 티비아 소켓에 2cm 이상 들어가기 힘들 수가 있고, 8cm가 돼버리면 또 오버사이즈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무릎이 이제 좀 작은 사람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절히 맞추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이 저기 수처 그 그래프트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쿼드라플로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트를 꼬아가지고 실을 통과시키고 요거를 이제 살살 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수처를 그래프트의 수처를 좀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를 하고요. 타이하고 나서 이제 반대쪽으로 요 니드를 통과시켜 가지고 타이한 노트가 거기 그 그래프트 안에 이제 이렇게 똑 들어갔는데, 똑 들어가면은 그 그래프트 안에 그 우리가 수처된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이리테이션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도 이제 이쪽으로 통과시킬 텐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쏙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은 매끈한 그래프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제 사이징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8.5mm 정도 이제 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 인사이드를 하려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이 캐뉼라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캐뉼라가 없으면은 이게 그래프트 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꼬일 수가 있어가지고, 뭐 캐뉼라 아니더라도 뭐 정리를 잘 하면 이제 되긴 되죠. 어쨌든 근데 캐뉼라 쓰는 게 좀 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플립 커터가 이제 보니까 3가 이제 나왔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뭐 밀리미터 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6부터 이제 최대 12mm 정도까지 터널을 이제 어드저스터블 하게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올인사이드 할 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올인사이드 할 때 이제 터널 사이즈를 우리가 정확하게 0.5mm 단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피머 사이드 리밍을 할 때 여기 8이고 한 칸 더 가면 8.5거든요. 그래서 8.5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터널을 뚫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터널은 이제 이렇게 뚫습니다. 그 아웃사이딩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통과시키고 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8.5mm 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길이만큼 이제 터널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어 패시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비아 터널링을 합니다. 티비아 터널링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고, 8.5mm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제 랩넌트를 그래도 최대한 좀 제거를 해줘야지 그 그래프트가 티비아 쪽으로 이제 내려갈 때 잘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트 마킹을 하고요. 요 환자 같은 요 카데바 같은 경우에는 피머 이제 2.5cm, 티비아 2cm 정도로 이제 마킹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트를 패싱 시킵니다. 그래프트 패싱 시킬 때 이렇게 캐뉼라가 있어야 이게 좀 안 꼬이고요. 그래서 이제 로딩된 이제 실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트랑 수처 테이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티비아 차례인데, 티비아도 보시면은
보시면 지금 이제 뭐가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다가 쏙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티비아 쪽 내리는 중인데, 네, 지금 이제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랩넌트가 좀 끼지 않도록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고, 만약에 뭐 조금 이제 남겨 놓는다면은 그거를 프롭으로 중간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완전 땡기기 전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남길 수 이제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트는 이제 제 위치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때부터 이제 텐저닝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ABS 버튼을 이렇게 슥슥 당기면은 이게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고요. 그래서 요 따라 올라간 ABS 버튼을 타일을 이제 그 위로 이제 오버 타일을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텐저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텐저닝 순서는 이제 피머, 그 다음에 티비아, 그 다음에 다시 피머, 다시 티비아 순서로 해서, 여기 보시면 프로브가 그 ACL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사이클 다 돌고 나면 ACL은 되게 타이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처 테이프는 이제 픽세이션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따로 할 때는 요 정도 텐전이 되도록, 그 ACL 크라프트보다 너무 텐전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ABS 버튼을 장착시키고, 수처 테이프는 여기에 이제 묶어 놓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별도로 그리고 이제 스위브 락으로 이렇게 이제 픽세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텐전이 가해지도록, 보시면 ACL보다 이제 오버 텐전이 안 되도록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올 인사이드 ACL 테크닉 위드 이제 수처 테이프 리인포스먼트 수술이 이제 되겠고요. 요 수처 테이프 리인포스먼트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처 테이프는 저는 그 인터널 브레이스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MCL 리페어 때 사실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그게 없었을 때는 그 인터널 브레이스가 없었을 때는 이제 리페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광범위하게 좀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찢어진 MCL을 그 크로코우 수처나 뭐 이제 러닝 수처 같은 걸 통해서, 휩 스티치 같은 걸 통해서, 보통은 이제 크로코우 수처로 해서 이렇게 꼬매고요. 그리고 이제 리가먼트 스테이플 같은 걸 쓰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수처 이제 한 범위도 좀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 레지듀얼 렉스티가 좀 남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MCL 리페어나 MCL 리컨 한 것들의 이제 결과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렉스티가 좀 남아서 약간 서브 옵티멀한 그런 결과를 보이는 페이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제 경험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그 수처 테이프 리인포스먼트 이제 인터널 브레이스를 쓰고 나서는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줄었는데, 이제 이 환자가 보면은 MCL 이제 그레이드 3 인세빌리티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 휩스티치를 이제 해놨습니다. MCL 찢어진 부분을 이제 피모럴 사이드에서 이제 찢어진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발구싸면은 그 MCL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이런 형태로 이제 수술을 합니다. MCL은 그 어태치 쪽에 이제 리페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 이제 스위브락 같은 수처 앵커를 통해서 그 찢어진 부분을 여기 꼬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위브락을 통해서 그 위아래로 인터널 브레이스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때는 ACL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그 MCL 자체가 텐전을 많이 받도록 하고, 인터널 브레이스는 그거보다 한 1, 2mm 좀 렉스하도록 하면은 리페어를 하면서, 예전에는 캐스트 같은 걸 했었는데 그런 걸 이제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이나 운동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케이스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MCL 이제 찢어진 부분을 이제 스티치를 떠놓고, 그 다음에 MCL의 이제 인서션 부위보다 약간 프록시말에 그 인터널 브레이스를 설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MCL에 이제 꼬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널 브레이스는 그 밑에 티비아 쪽에 조인트 라인보다 대략 뭐 6cm 정도 아래쪽에 두 번째 스위브락으로 이제 고정을 시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 것처럼 요 인터널 브레이스는 이제 다른 부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뭐 앵클에서 대표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어깨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쓰였죠. 엘보 같은 데서도 이제 에비던스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ACL이나 뭐 PCL 리페어 같은 데서도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이거를 이제 관절 내 조직인 ACL에 과연 쓰는 것이 안전한가 하면은 이제 금방 떠오르는 이제 우려스러운 이제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1980년대 때 그 신테틱 크래프트가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고어텍스나 뭐 스트라이커사의 이제 리가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KL 디바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뭐 1년 2년 지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상당히 일어나고 시노바이티스 일어나고 다 찢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과가 거의 뭐 억셉터블 하지 않은 상당히 나쁜 결과를 많이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서전의 내리 속에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카데바이사한 수술을 보면은 그 수처 테이프 리인포스먼트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메카니컬 하게는 그 사이클릭 로드에 이제 사이클릭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로드 투 페일리어를 증가시켜서 이제 페일리어를 좀 막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이제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아웃컴 또한 어느 정도 이제 만족스럽다 이런 이제 결과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과거랑 그러면 우리 신테틱 그래프트랑 달라진 점이 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머테리얼이 조금 더 이제 좋아졌죠. 우리가 이제 토탈리에서도 많이 쓰는 울트라 하이 몰리큘러 웨이 폴리에틸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지컬 컨셉이 옛날에는 이제 완전 신테틱 그라프트니까 그라프트를 대체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물질, 그런 형태의 이제 서지컬 컨셉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실패하는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프트 어그멘테이션도 아니고 그래프트 리인포스먼트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새롭게 이제 뭐 비슷한 것들이 이제 비슷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프트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이제 개념,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라는 개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프트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는 이 A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그래프트 걸리는데 같이 수처 테이프가 걸려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은 수처 테이프랑 그래프트랑 힘을 이제 동시에 쉐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드 이제 쉐어링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실딩 같은 그런 효과가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트가 좀 약해지고, 그 다음에 텐전 같은 것도 아무래도 이제 수처 테이프 이제 많이 받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같은 힘으로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형태의 힘을 받으면서 마찰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런 게 롱텀하게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리인포스먼트라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프트는 밑에 우리 그 저기 타이트로프에 보면 하얀 부분에 걸게 되겠고, 그 이제 수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탈에 따로 겁니다. 그래서 텐저닝도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픽세이션도 따로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프트의 로드 투 페일리어를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좀 막아준다. 이제 이런 이제 스터디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카데바 스터디를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이제 그래프트 컨피규레이션을 만들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90도에서 이제 0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보시다시피 이제 3mm 정도의 이제 그래프트가 이제 원래는 좀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ACL도 아까 봤다시피 이제 아이소메트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A는 이제 8mm 그래프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9mm 그래프트가 되겠고, 그 여기 이제 블루로 되어 있는 거는 수초 테이프 인폴스가 된 거, 그 다음에 까만 거는 수초 테이프 없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십 번 이제 사이클링 로드를 줬을 때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됐냐를 보면은 그 수초 테이프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일롱게이션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 최대로 루즈하게 된 거 보면 거의 뭐 이게 9mm 정도까지 많이 이제 늘어났고요.
볼스가 400N일 때 9mm 그래프트는 이제 그거보다 좀 낮지만은 어쨌든 수처 테이프이 일종의 이제 안전벨트의 역할을 한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일롱게이션 데이터를 보면은 수처 테이프이 있는 경우에는 2.4, 없는 경우에는 뭐 5.9, 그다음에 9mm도 보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차이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수처 테이프이 조금 막아주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 말고도 뭐 이런 걸 이제 빨리 도입해가지고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을 이제 본 그룹도 있는데, 보시면은 뭐 6개월 뭐 정도의 이제 뭐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줬다, 뭐 이런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리페어를 이제 했을 때도 리비전 뭐 서저리가 좀 적었고, 이제 리비전 같은 것들이 이제 감소가 됐다, 이런 이제 결과를 보여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는 거의 없었다, 이런 이제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 보시면은 이제 리비전 레이트가 수소 테이프 사용하나 안 하나 이제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많이 없었다, 이런 게 되겠고, 이게 이제 2년 정도 출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룹에서는 렉시티가 이제 6개월째 이제 좀 수처 테이프이 적었다, 이런 이제 결과를 보여준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L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리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클리니컬 아웃컴 비슷했다, 이런 이제 결과를 보였고, 이런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결과들도 뭐 비슷한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뭐 시노비움이 덮이면서 이제 인코퍼레이션도 이제 된다, 이런 이제 결과들도 이제 보여줬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5년 출시 결과도 좀 나왔었는데, 요거는 ACL 리컨스트럭션 말고 이제 리페어를 했을 때 수초 테이블 리인폴스한 경우에 어떻게 되었나, 이런 결과가 되겠고, 예, 결과는 뭐 이제 대략 5년 출시에 이제 82%니까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뭐 이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적어도 좀 심각한 그런 컴플리케이션은 많이 없었다, 이런 게 이제 레슨이 되겠고, 아마도 좀 많이 흔들리고 이런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좋은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되겠고, ACL 리컨스트럭션은 지난 한 50년간 상당히 이제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더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거는 우리가 아나토미를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서지컬 테크닉이 발전하고, 그리고 서지컬 디바이스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웃컴이 다 발전을 했고, 이런 새로운 뭐 서지컬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환자들 결과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테크닉 또한 눈여겨보고 잘 인디케이션을 잘 정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